동전 던지기 도박을 제안받았다. 동전 뒷면이 나오면 $100를 잃는다. 동전 앞면이 나오면 $150를 딴다. 이 도박은 해볼 만한가? 도박을 하겠는가? 여기서 선택을 하려면 $150를 땄을 때의 심리적 이익과 $100를 잃었을 때의 심리적 비용을 비교해야 한다. 어떤 느낌이 드는가? 딸 수 있는 금액이 잃을 수 있는 금액보다 크니 도박의 기대값은 누가 봐도 플러스이지만 사람은 거의 다 이 도박을 하지 않는다. 이 도박을 거부하는 것은 시스템 2의 작용이지만 비판적 감정은 시스템 1에서 나온다. 대부분의 사람은 $150를 따는 희망보다 $100를 잃는 두려움을 더 크게 느낀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수차례 관찰한 끝에 손실은 이익보다 더 커 보인다라고, 사람들은 손실 회피 성향을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우리의 사고방식과 의사결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때때로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원시시대의 한 인간을 상상해 봅시다. 당신이 아이와 함께 걷다가 사자를 발견했다고 해보죠. 사자가 뭔지 모르니까 아이를 데리고 가서 놀게 했더니 사자가 아이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슬프지만 다시 아이를 낳고 5년 후 또 사자를 봤을 때는 숨어서 살아남았죠. 그런데 이번엔 새가 날아가는 걸 보고 갑자기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빠르고 자동적인 사고 과정인 시스템 1입니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지, 혹은 단순히 얼마나 바보 같은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 1을 무가치하거나 쓸모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반면에 천천히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시스템 1을 사용했다면 사자에 대해서는 맞았지만 새는 아이의 죽음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걸 알아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스템 1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 덕분에 우리가 살아남았기 때문이죠. 물론 새가 날아갈 때마다 아이가 죽는다는 터무니없는 가정 같은 대가를 치르긴 했지만요. 만약 큰 소리가 들렸을 때 그게 무엇인지 신중하게 분석하느라 즉시 도망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큰 아이디어는 시스템 1과 시스템 2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시스템 모두 큰 이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시스템 1을 사용해야 할 때 시스템 2를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최적이 아닌 여러 가지 편견과 오류가 생기죠. 다음으로 앵커링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보죠. 가장 높은 레드우드 나무의 높이가 1200피트보다 더 높을까요? 아니면 더 낮을까요? 가장 높은 레드우드 나무의 높이가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다른 그룹에게는 똑같은 질문을 하되 첫 번째 질문에서 1200피트 대신 180피트라고 물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첫 번째 그룹의 평균 추측은 844피트였고 두 번째 그룹의 평균 추측은 282피트였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이것이 바로 앵커링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것들에 대해 그것이 얼마나 비싸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면 레드우드 나무가 얼마나 높아야 하는지, 전자레인지가 얼마여야 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근사치를 내는데 앵커링이 그중 하나입니다.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구매자라면 권장 소비자 가격에 앵커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판매자라면 앵커링을 유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어떻게 권장 소비자 가격을 설정해야 할까요? 세 번째 큰 아이디어는 가용성의 과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류 미디어를 많이 보지 않아서 테러 공격이나 비행기 추락 같은 일을 걱정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항상 걱정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테러리즘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 비행기가 자꾸 추락하고 있다 등등요.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용성의 과학입니다. 실제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사건도 우리에게 쉽게 떠오르는 정보 때문에 높은 확률로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매일 뉴스를 보며 죽음과 파괴를 접하는 것보다 세상이 실제로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삶을 즐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네 번째 큰 아이디어는 손실 회피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동전 던지기 게임을 제안한다고 해보죠. 이기면 $1000를 얻고 지면 $1000를 잃는 게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게임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규칙을 조금 바꿔서 이기면 $1100를 얻고 지면 $1000만 잃는다고 하면 어떨까요? 기대값 측면에서는 좋은 게임이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손실 회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실을 매우 싫어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이 게임을 하도록 하려면 약 $2000를 제공해야 할 정도죠.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알코올 중독이 나쁘다는 것을 설득하고 싶다면 술을 끊으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술을 계속 마시면 잃게 될 것들,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 큰 아이디어는 프레이밍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수술에 대해 설명할 때 사망할 확률이 10%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생존할 확률이 90%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통계적으로는 같지만 환자의 느낌은 매우 다를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좋은 것들을 더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게 만들기 위해 프레이밍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큰 아이디어는 매몰 비용의 오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의 결정이 현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포커를 잘 모르는 존이 도박을 하다가 $1000를 잃었다고 해봅시다. 이 시점에서 가장 좋은 선택은 $1000를 완전히 무시하고 일어나 떠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존은 이미 잃은 $1000의 영향을 받아 계속 플레이하고 더 많이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예로 젠이 몇 달 전에 사탕 50상자를 샀는데 이제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돈을 들였기 때문에 버리기가 어렵죠. 우리 모두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집 주변을 둘러보세요. 수년 전에 또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 버리지 못하고 있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나요? 이것도 매몰 비용의 오류입니다. 과거의 결정이 현재 당신에게 좋은 것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한때 돈을 들여 사탕을 샀다고 해서 계속 먹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고방식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6가지 큰 아이디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개념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